자, 안녕하세요. 최영기 교수입니다. 파이썬 알고리즘 3장 억지 기법과 완전 탐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3장에서는 억지 기법이 무엇인가를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택, 정렬, 순차 탐색, 문자열 매칭, 최근접상의 거리, 완전 탐색, 그래프 탐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억지 기법이 적용된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지 기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제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브루트 포스라고도 하고 나이브한 그런 메소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방법, 최대 공약수의 정의, 최대 공약수가 두 수의 약수를 다 구하고 그 약수 중에 공통적인 걸 다 뽑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을 찾는 이런 아주 그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억지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A의 n승을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A의 n승이라는 것은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계속 n번 이렇게 곱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 A의 n승은 A를 n번 곱한 거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정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보통 이런 억지 기법들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억지 기법은 엄청 중요합니다. 억지 기법이 왜 중요할까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라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쉬운 문제를 굳이 어렵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억지 기법은 매우 광범위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입니다. 그냥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입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작다, 입력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억지 기법으로 한 알고리즘이 충분히 빠를 수 있고 심지어 더 복잡한 알고리즘, 이제 더 효율적이지만 점근적으로 더 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보다 실제로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 입력이 작은 경우, 입력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물론 입력의 크기가 엄청 큰 경우는 이제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입력의 크기가 작은 경우다라고 이제 한정을 한다면 억지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설계와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 기법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 이걸로 어떤 시간 복잡도가 나왔으면은 다른 알고리즘,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일단 답이 억지 기법을 적용한 알고리즘의 답과 같은 답이 나와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서 시간 복잡도가 더 빨라야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억지 기법을 정렬과 탐색과 기하적인 문제, 완전 탐색, 그래프 탐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에서는 정렬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정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입력 리스트, 어떤 입력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키 값에 따라서 이제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정렬 문제에서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정렬이라는 것이 어떤 원소들을 어떤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거. 제일 작은 거를 맨 앞에, 그 다음 큰 걸, 그 다음 작은 걸 두 번째,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입력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항목을 찾고 이것을 꺼내 정렬된 리스트의 순서대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리스트가 주어졌다고 할 때 여기에서 가장 작은 항목을 찾아요. 여기 있네. 찾아서 꺼냅니다. 꺼내서 맨 앞에 둡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입력 리스트는 이렇게 줄어들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또 가장 작은 거를 찾아서 꺼내고 가장 작은 걸 찾아서 꺼내고 이런 걸 반복하면 결국은 이제 입력 리스트는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남고 하나가 이제 맨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정렬된 리스트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알고리즘의 이 논리에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렬이라는 거를 그냥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정렬 문제에 대해서 억지 기법을 적용한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 즉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선택해서 정렬하는 거죠. 자, 다 좋은데 이 알고리즘에선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보면은 정렬하기 위해서 이런 입력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출력 리스트가 추가적으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빼서 이 리스트에 넣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자리 정렬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자리 정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리 정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 리스트만 이용해서 정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제일 작은 요소를 찾아서 원래는 이쪽으로 꺼냈는데 이거는 제자리 정렬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맨 앞에 요소와 교환을 하면 되겠죠. 맨 앞에 요소 5와 교환을, 5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1이 이쪽으로. 자, 5가 이쪽으로 가고 1이 이쪽으로 가면 결국은 전체 리스트는, 입력 리스트는 이 부분, 검은색은 정렬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렬이 안 된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렬이 안 된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작은 요소를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가장 정렬이 안 된 리스트의 맨 앞에 있는 요소와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5는 이쪽으로 갔고 3은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리스트를 정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선택 정렬을 제자리 정렬로 구현한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완성됩니다. 자, 이런 선택 정렬, 제자리 정렬 알고리즘을 위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뭐가 필요해야 될까요? 루프를 이제 쭉 돌려야 될 거고, 제일 첫 번째 제일 처음부터 제일 맨 앞에 이제 넣을 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가장 작은 요소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가장 작은 요소를 찾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걔를 맨 앞에 요소와 교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스트를, 이제 정렬할 리스트를 요 두 번째 거부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소트 해서 이제 리스트 A가,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뭐 주어지면 되겠죠. 여기다가 뭐 다른 정수나 다른 값들이 돼도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n은 이제 문제의 크기는 n이겠죠. 그래서 리스트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for를 이제 range n-1까지 돌립니다. 그럼 0부터 n-2까지 돌겠죠. 자, 왜 n까지 안 돌리느냐? n까지 안 돌리는 건 만약에 이제 2까지 다 끝났으면 맨 마지막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밖에 안 남았으면 하나는 물론 자기가 제일 뭐 작은 걸 거고, 그 다음 그 자리에 바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있을 때는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1까지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요 과정은 뭔가 하면은 이제 가장 작은 요소를 찾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i번째, 제일 처음에 i가 제일 0이니까 0번째를 제일 작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것 j가 i 더하기 1부터 n까지, n-1까지죠. 이 레인지로 하면은. 그래서 요거 j와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걸 비교했을 때 j가 더 작으면은 가장 작은 거를 j로 바꾸는 거죠. 자, 요 과정을 반복을 쭉 하고 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리스트란 것이 가장 작은 요소의 인덱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A의 I와 A의 리스트를 서로 교환하면 됩니다. 자, 파이썬에서 교환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튜플을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요렇게 튜플이랑 이렇게 괄호를 친 건데, 괄호를 없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어너라든가 이런 걸로 할 때는 뭐 A와 B를 바꾸기 위해서는 템프를 이용해서 뭐 A를 템프에 넣고 템프에다가 뭐 B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됐잖아요. 템프를 이용해야 됐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사실 그게 시간 복잡 이런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작은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것과 교환하고, 요 과정을 이렇게 n-1번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과 실행 결과는 이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복잡도를 분석해 봅시다. 입력의 크기는 당연히 리스트의 크기가 될 겁니다. 기본 연산은 이제 당연히 여기서 보면은 가장 많이 도는 게 이게 바깥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의 안쪽 루프가 있죠. 안쪽 루프 중에서도 얘는 들어갈 이제 처리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if문 안에 있는 이 조건, 요 비교 연산, 요거는 J가 요게 반복될 때마다 무조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 연산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은 입력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그냥 돌죠. 여기서 뭐 브레이크 하거나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무조건 끝까지 가장 작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남은 것들 전부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입력의 구성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수의, 자, 그래서 이제 뭐 최선이니 최악이니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잡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알고리즘이 포문이 요렇게 3번부터 9번 라인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외부 루프고요. 내부 루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있고, 우리가 얘를 기본 연산으로 잡았습니다. 자, 바깥 루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깥 루프는 어떻게 씁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쉽게 시그마 해가지고 i가, 이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i가 어디부터 레인지 이렇게 하면 i가 제일 처음에 뭐가 됩니까? 제일 처음에 0이 되죠. 어디까지? i는 n-1이니까 i는 n-2까지 돌겠죠. 자, 밖에 루프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각각 안에 또 이제 요런 루프, 이제 시그마 j가 있죠. j가 어디입니까? i 더하기 1부터네. i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n-1까지. 자, 이 루프 안에서 요 비교 연산은 몇 번입니까? 한 번. 자, 요거를 그대로 적으면은 요렇게 되고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우리가 그 앞에 이제 합공식들 있죠. 합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요거를 풀면은 뭐 여기에서 마이너스 뭐 요렇게 돼가지고 아마 처리가 요렇게 될 겁니다. 요 안에 거를 풀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밖에 거는 요 i가 들어가 있는 요거를 하여간 풀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요 합공식을 앞에 있는 저 앞장에서 봤던 합공식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복잡도 함수가 나오면은 이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오더 오브 n 제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n의 제곱입니다. n의 제곱. 자, n 제곱은 뭐 그렇게 정렬에서는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